오늘 한미 증시의 핵심 이벤트가 하나씩 있는 날이라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었죠. 일단 한국은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삼형제 모두 실적 실망이었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일제히 둘 다 예상치를 미달했습니다. 아직 뭐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이대로 만약에 굳혀진다고 하면 이제 두 분기 연속 실적 실망으로 기록되는데요. 아니 뭐 그렇다고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실적 쇼크까지는 아니고요. 상대평가로 봤을 때 뭐 컨센서스 미달이 원래 실적 실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래. 날도 더운데 제발 화 좀 내지 마세요, 좀. 게다가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필패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다가 맨날 그 빠떼리 아저씨가 얘기하던 게 이런 고성장주의 고퍼로 맞춰서 주가 올라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정작 매출 꺾이고 영업이익은 우하향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저는 진짜 뭐 이 에코프로 차트만 봐서는 오늘 이렇게 실적 실망까지 더해지고 나니까 뒤에 여기서 다시 100만 원 뚫고 다시 반등할 것 같은 예감은 도저히 하기가 힘듭니다. 뭐 저보고 너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고 욕하실 분들은 뭐 자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매일 아침 8시 40분만 되면은 에코프로 동시효과 열리기 기다리면서 무슨 포커판에서 이 패 까듯이 그런 매번 그 손모가지 막 그 덜렁거리는 그런 기분을 저는 매일 감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꺾이니까 코스닥 다른 종목들에는 모처럼 수급이 좀 풀리잖아요. 다음 미국의 오늘 핵심 이벤트는 바로 CPI 발표. 이건 이제 바로 오늘 밤인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예상치 3.1%. 이게 저는 만약에 그대로 달성이 된다면은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내지는 선반영이다 이러고 차익 실현 매도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요. 대신 만에 하나 이제 예상치 3.1인데 앞에 3자가 아닌 2자가 붙었다. 그래서 뭐 2.9든 2.8이든 이렇게 나왔다. 거기다가 오늘 밤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잡혀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을 표명한다. 그럼 이제 당장 다음 주 FOMC에서 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순삭된다고. 그래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완전히 파티를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런 유동성 중독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K증권과 그 여의도하고 다른 점인데 저는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요.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코스피 3,316포인트 잠깐 찍먹하고 나서 숟가락 내려놨잖아요. 그게 2021년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2022년도 코스피 전망 나올 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최고 3,600포인트부터 최저가 3,200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2021년 연말에 이미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년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도 이게 코로나 위기 벗어나면서 금리 인상하는 건 오히려 정상화를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증시의 호재라고 그런 미친 소리들을 해댔죠. 당시 정말 단 한 곳의 여의도 증권사도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우리가 실력으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다. 다 유동성 밀물 덕분이었다. 근데 이제 썰물이 온다고 하면은 낚시도 끝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전망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와중에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투자전략가는 현재 주식시장은 포모 그러니까 자기만 증시에서 돈 못 벌고 소외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거의 반어거지로 막 매수하는 비이성적인 이런 증시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그러면서 수치를 제시한 거 보니까 뉴욕 증시의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 현재 PER이 19.4배인데 여기서 빅테크랑 인공지능 그 AI 관련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65% 종목의 PER이 17.4배래요. 그래서 이 S&P 500 지수 역사적 선행 PER이 15.3배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한 10% 이상의 밸류에이션 초과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고평가됐다는 거죠. 다음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창립자 빌 그로스가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고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난 코로나 유동성 시기에 각종 지원금하고 보조금 그리고 주식과 코인으로 벌어놨던 그 초과 저축을 가지고 지금 소비와 가계 지출에 충당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마저도 올해 연말이 되면 고갈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부가액으로 따져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한 4조 달러의 재정이 민간에 풀렸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민간으로부터 빠져나온 것 같고 이제 약 5천억 달러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올해 4분기 중에 다 소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비 지출 이런 거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제가 희한한 분석을 하나 봐가지고 이걸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라고 이분은 거시경제 분석을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권위자로 통한
투자하는 분이죠. 근데 최근 미국 경제가 고금리 환경에서도 의연하게 버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욜로족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먼 교수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고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레미 시겔 교수는 코로나 이전 유행했던 욜로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보복 소비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이런 강력한 여름 휴가철 소비 경기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지출한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드는 가을쯤 되면 다시 소비가 정말 이 A자형 반락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실망이 사상 유례 없었던 초강력한 썸머 랠리에다가 약간 각성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너무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각성제 요 3알 정도로는 쉽게 이게 이성을 찾아지기가 쉽지 않다 이건데요. 바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죠. 아예 처음부터 주인공을 호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주인공은 바로 600만 주주가 동고동락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티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5천 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의 사상 최초의 외국계 증권사 10만 5천 목표가 전망인데,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과열 장세 때 마바라들이 연락에 14만 전자, 20만 전자, 코스피 4천 씹으리고 다녔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은 거기 맞장구를 쳐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계에서, 그것도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가 먼저 10만 5천 원으로 삼성전자 현재 외국계 중에서는 목표가 탑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CLSA 증권이 초조했는지 여기가 최근 삼성전자 목표가 9만 3천 원 제시한 지 이거 얼마나 됐다고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재협했습니다. 지금 마치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를 마치 경매에 놓고서 서로 데려가려는 듯이 여기 얼마요? 여기 얼마요? 막 계속 지금 목표가를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CLSA는 9만 3천 원이나 9만 5천 원이나 2천 원 차이인데 뭐 이렇게 급하게 오늘 또 목표가 상향을 공개했는지,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이어서 지난 애플의 최초 가상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LG 이노텍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선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 그리고 아이폰 14 수요 회복에 따라서 이 LG 이노텍 실적도 양호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는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2025년 주당 순익 전망치를 각각 7%, 1%, 1% 이렇게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32만 원에서 오늘 34만 5천 원으로 상향한다고.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 모간 스탠리는 K 오토모티브 관련 보고서에서 현대차 목표가 23만 원의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시장 비중, 대신 기아는 투자 의견 오버웨이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10만 5천 원. 그 다음 만도 역시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6만 2천 원. S&T 모티브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에 목표가 6만 7천 원. 현대 모비스는 이퀄 웨이 시장 비중에다 목표가 25만 원.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언저웨이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7,800원. 한국 타이어 역시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3만 3천 원 고랬습니다. 그 다음 JP모가는 K조선 3사에 대해서 거의 찬송가 부르는 급의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만 보시면 삼성중공업을 기존 목표가 7,000원에서 오늘 9,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현대미포조선 기존의 10만 5천 원 목표가 오늘 11만 5천 원으로 역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마찬가지로 오버웨이트, HD 현대중공업 역시 기존 목표가를 16만 5천 원에서 오늘 18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도 역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은행 유동성 위기 때 크레딧 스위스를 품고 스위스 최대 금융사에 등극한 UBS가 APAC, APEC, 그러니까 동아시아 키콜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키콜은 제가 맨날 외국계 투자 의견 말씀드릴 때 뭐라 콜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등급 부여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키콜은 너 키 몇이냐 그게 아니라 핵심 종목 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시아 13개 종목을 꼽았는데 이 중에 우리 K증시 종목 2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키콜 리스트 1번은 중국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강소영호 고속도로라는 종목, 다음 두 번째는 대만 반도체 TSMC, 그리고 세 번째는 벤코 라캬트 인도네시아, 다음 쭉 내려가서 7번째가 일본의 소니, 그리고 그 다음 8번째가 바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 이거 저도 처음에는 미국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키콜 리스트에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가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올여름 정말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홍역까지 앓고 있는 CJ, 그중에서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HSBC가 작년 잇따른 가격 인상 이후 식품사업부 물량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대신에 올해 하반기부터 원재료비 하락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데 대신에 목표가는 기존 47만 원에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마침 에코프로 삼형제 잠정 실적 나온 김에 2차 전지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신경이 복잡하실 텐데, 바로 골드만삭스가 K 배터리 업종의 간사 내지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바로 어제 있었던 포스코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밸류데이 행사에 대한 관전평을 근거로 투자 의견 내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웠다. 아무리 포스코가 리튬, 니켈, 정련 등 배터리 업스트림 소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의 2030년 생산 능력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약간 유명무실이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이유는 결국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 경쟁 심화 우려, 이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를 골드만삭스가 22만 원의 매도 의견으로 후려쳤습니다. 아니, 지금 주가 거의 40만 원인데 목표가 22만 원이면은 진짜 대놓고 이거 공매도 지령 아닌가요? 그러고 보면 이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신만전자 전망은 뭐 크게 헛발질을 했지만, 대신 지난 코로나 그 유동성 장세 때 카카오 그 17만 원 뚫었을 때 제일 먼저 매도 의견 때린 게 골드만삭스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2021년 상장하자마자 그냥 줄창 매도 리포트로 때렸습니다. 그 근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니, 이거 은행인데 밸류에이션이 왜 이러냐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은행은 돈 가지고 장난치는 데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요. 결국 그때 골드만삭스 매도 리포트 냈던 때가 카카오뱅크의 9만 원대 주가였는데 오늘 2만 4천 원입니다. 진짜 근데 이 카카오는 정말, 이거 제 주변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라면은 뭐 대마불사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대마불사 그 바둑 용어로도 있고 큰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믿고 이제 버틴다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카오는 대마가 아니고 이건 병마야, 병마. 그래서 병마불생? 아니야. 그럼 뭐 카카오가 죽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병마불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후반부로 접어드는데요. 7월 13일 목요일 내일 뉴스 보시죠. 먼저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개최 예정인데, 이번에도 역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외국계 금융사들의 보고서 중에서 저는 바로 오늘 금리 동결을 발표한 뉴질랜드 이 ANZ 은행의 한국은행 금통위 전망을 보려고 하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는 게 뭐 이미 물가가 다 잡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미국 연준처럼 금리를 추가 인상할 동력이 거의 없다고,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고 연준이 여전히 긴축 사이클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그야말로 한국은행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이어서 내일 뉴스 목요일 미리 보기는, 오늘 이제 현대차 노조 부분 파업에 이어서 내일은 보건의료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씁쓸하지만 이럴 때마다 증시에서는 무인 자동화 테마가 또 수혜를 받습니다. 다음 내일 우리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 잼보리 현장 점검이 잡혀 있는데, 이거 증시에서는 뭐 새만금 테마죠.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IT에서 표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겪었던 그 휴대폰 충전 단자 표준화, 이게 대표적인데, 근데 이런 표준화라는 게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생활에서 대세가 될 그런 산업의 필수적인 통과 의례다라는 점에서 증시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호재죠.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과기부하고 구글이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AI 위크가 개막을 합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 증시 일정은 옵션 만기일이 일단 대기하고 있고, 또 내일 증시에서 뷰티 스킨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에 돌입합니다.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밤 CPI에 이어서 내일은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도 공개되는데, 뭐 아무래도 지표로서의 영향력은 CPI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원자재, 특히 원유 수급 같은 거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내일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분이 원래 비둘기파였는데 요즘엔 변심을 했는지 아니면 장기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지쳤는지, 하여간 요즘은
또 모기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제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다시 좀비처럼 살아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연준은 섣부른 긴축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